알쓸신앙. 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 항공에 관한 신비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송 알쓸신앙의 진행을 맡은 안다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알쓸신앙에서 준비한 마지막 이야기는 어떤 비행기도 다니지 않는 유령 항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항공기가 비행할 때에는 아이카오에서 지정한 공역상의 통로로만 비행해야 하는데요. 출발지와 목적지가 같은 항로라도 경로가 다를 수 있고 때문에 항로의 길이에 차이가 생깁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항로가 짧을수록 연료 소모 등 경제적으로 이득이고 모든 항공사는 보다 짧고 빠른 항로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모두가 기피하여 어떠한 항공기도 비행하지 않는 유령 항로도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태평양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항로입니다. 아시아와 미국을 잇는 미주 노선은 많이 운항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어느 비행편도 태평양 한가운데를 가로지르지 않고 알래스카 쪽으로 돌아가는데요. 직선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아는 상식인데 왜 더 멀리 돌아서 운행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사고 발생 시 구조 작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태평양 가운데를 가로지르다 항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지점부터 가장 가까운 나라의 구조팀이 탑승객 구조를 위해 출동해야 하는데 태평양에는 아주 작은 섬나라들밖에 없어 구조팀 파견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알래스카 쪽으로 돌아간다면 사고 발생 시에도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죠. 두 번째로는 메르카토르 도법으로 인한 왜곡 현상 때문입니다. 지구는 둥근 구체이지만 이를 2D 평면상의 지도로 전환하는 방법을 메르카토르 도법이라고 하는데요. 3D를 2D로 완벽하게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왜곡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위도가 올라갈수록, 즉 극지방으로 갈수록 지도에는 더 크게 표시되는 등 지도상의 직선거리가 실제로는 최단거리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보는 평면 지도에서 태평양을 가로지르면 미국 대륙까지 거의 직선에 가까운 경로가 나오지만 사실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태평양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것이 더 긴 노선입니다. 알래스카로 돌아가는 것이 왜곡에 의해 더 커져 보이는 것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제트스트림입니다. 대륙권 상부의 강한 평서풍대가 알래스카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를 이용하면 바람의 힘을 받아 태평양 횡단 항로보다 더 빠르게 미주로 갈 수 있습니다. 결국 안전상의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로 태평양 횡단 항로는 아무도 다니지 않는 유령 항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유령 항로는 중앙아시아 인도와 네팔에 있는 티벳 지역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지역으로도 유명한 티벳 지역 또한 항공기들이 절대로 지나가지 않는 곳 중 하나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너무 추운 날씨 때문인데요. 이곳은 1년 내내 눈이 녹지 않는 만년설이 있을 정도로 온도가 낮은 지역입니다. 평균 온도가 영하 40도 이하인 지역이 많고 또 비행기의 연료가 얼어붙는 경우가 많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 착륙할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제로 공항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산맥을 깎아 만든 공항이기 때문에 착륙 시 긴 활주로가 필요한 대형 항공기의 비상 착륙에 적합하지 않죠. 셋째로 산악지대 같은 지형물이 너무 많습니다. 항공기의 여합장치 등의 고장으로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항공기는 10,000피트로 고도를 낮춰 기압을 유지해야 하는데 티벳 지역에 있는 산맥들의 평균 높이 14,000피트입니다. 즉 최소 비행 고도보다 산맥의 높이가 더 높기 때문에 지형 충돌의 위험이 너무 높습니다. 마지막 이유로 변덕스러운 기상현상을 꼽을 수 있는데요. 티벳 지역에는 강한 산악파로 인한 난류, 터뷸런스가 굉장히 심합니다. 강한 난류는 항공기에게 치명적입니다. 게다가 난류를 제외하더라도 티벳 지역의 기상현상은 예측이 안 될 정도로 변덕스럽기 때문에 돈이 좀 들더라도 돌아서 가는 것이 안전하죠. 따라서 티벳 지역의 항로는 그 위험성 때문에 유령 항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유령 항로는 북극지방의 항로입니다. 이곳은 자기장이 너무 강력해서 항공기에 설치된 항법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요. 특히 계기 비행 시 방향을 계속해서 바꾸게 하여 항법 장치를 고장내버립니다. 물론 요즘은 기술이 발달하여 북유럽의 SAS 항공이 최초로 북극 통과에 성공했다고 하네요. 항법 장치 고장을 극복했다는 점에서 놀라운 발전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위치한 메카 지역입니다. 이 지역도 강력한 자기장 때문에 북극지방처럼 항법 장치에 문제를 일으킬 뿐더러 강력한 인력이 발생해 항공기가 정상적인 비행 고도를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메카 지역도 티벳처럼 근처에 공항이 없어 응급 상황 발생 시 긴급 착륙을 할 수 없죠. 매년 1,000만 명 이상의 순례객이 성지 순례를 위해 메카를 찾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도 항로가 기피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미국의 네바다 주위에 있는 공역 중 에어리어 51이라는 특정 지역은 일반 민항기는 물론 군용 항공기 역시 비행하지 않는 구역인데요. 이 지역은 다른 곳과는 다른 특이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UFO 출몰인데요. 실제로 이곳은 UFO 등이 자주 출몰해 미군에서 연구기지를 설치한 지역입니다. 혹여나 있을 UFO 등장에 대비하여 항공기의 운행을 금지시켰다고 하네요. 오늘은 다양한 이유로 유령 항로가 된 항로들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다른 이유들은 납득이 가지만 UFO는 좀 황당한 이유가 아닌가 싶네요. 이번 학기 알쓸신앙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한 학기 동안 청취해주신 학우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음 학기에 좀 더 재밌는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알쓸신앙, 제작 및 기술의 고유진, 진행의 안다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